예, 안녕하세요. 예, 디아이플랩의 맥스 원장입니다. 다들 잘 지내시죠? 오늘 주제는 Asian Stereotype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이를 극복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봤습니다. 먼저 앞서 이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솔직히 Asian Stereotype이라는 개념 자체가 많은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개념인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에이전이기 때문에 혹은 국제 학생이기 때문에 그 미국 입시에서 불리하게 작용받거나 대우를 받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에이전으로서 가지고 있는 그 성실함, 그 다음에 그 끈질김, 그 다음에 그 노력하는 모습이 제가 봤을 때는 다른 민족보다는 더 투철하다고 보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그러한 부분을 표현함에 있어서 저희가 특히 미국 대학교 입시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이 어디서 잘못됐고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아이들이 투자하는 시간과 노력과 아니면 비용과 에너지에 비해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했던 이 설명회를 준비하면서 제가 원래는 한 개의 설명회로 마무리하려고 그랬는데 내용이 조금 방대해지다 보니까 오늘은 일부로서 그 Asian Stereotype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만 제가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설명에서는 그러면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볼게요. 우리가 먼저 Asian discrimination 이라는 내용을 많이 하는데, Asian as a minority 맞습니다. 근데 Asian들이 과연 discriminate 당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 보면은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Asian이기 때문에 미국 대학교 들어가는 게 더 힘들다. Asian이기 때문에 그 불이익을 받고 있다. 아니면 다른 마이너리티들에 비해서 Asian들이 더 그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라고 그 많은 주장이 있었죠. 근데 근래에 와서 대법원은, 미국 대법원은 뭐 하버드도 거기 당사자였고 텍사스도 당사자였고 그다음에 많은 학교들이 당사자였는데, 지금 미국 대학교에서 실시하는 그러한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입학 제도가 아시아인에게 불리하지 않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더 이상 미국 입시는 아시아인들에게 불리하다라는 그런 생각은 버리세요. 벌써 판결이 났어요. 근데 한번 더 나가봅시다. 우리가 사실을 보면은 더 이게 왜 잘못된 주장인지, 내가 에이전이기 때문에 대학교 가기가 더 힘들어, 뭐 인터내셔널이기 때문에 대학교 가기 더 힘들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번 숫자로 보면은 그게 아니라는 게 너무나 쉽게 나타나요. 일반적으로 지금 미국에 있는, 이게 2019년도 통계 자료로 제가 바탕으로 한 건데, 미국에 있는 고등학생들의 5%만 에이전이에요. 그런데 봅시다. 하버드에 입학하는 아이들의 22%가 에이전이고 그리고 MIT에 입학하는 아이들의 26%가 에이전이에요. 그럼 자, 수치만 보세요. 전체 고등학교 인구의 5%가 이들 대학교의 5분의 1, 심지어는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에이전들이 들어가기가 더 힘들다는 논리는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또한 인터내셔널 학생들한테 불리하다? 아니에요. 하버드 같은 경우에는 전체 학생 수의 13%에서 15%가 국제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법원의 판결과 그 다음에 이러한 통계적 자료를 보면은 간단하게 그냥 이것도 뭐 중간중간에 그 논리적 오류가 반박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냥 제너럴라이즈 시키자면은 지금 실시되고 있는 미국의 입시 제도는 에이전들에게 불리하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이게 첫 번째 우리가 background fact고, 두 번째 봅시다. People say Asians are whiz kids. 그런 경우 많이 듣죠. 우리가 미국에서 공부하다 보면은 아시아인들은 공부를 참 잘해. 너 아시아인이니까 너 수학 잘하겠지? 너 아시아인이니까 뭐뭐 할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시아인들이 첫 이미지가 뭐냐면은 대부분 되게 긍정적이에요. 아이들에 대해서 너는 한국 애기 때문에 너 수학 잘하지? 너 한국 애기 때문에 스템 잘하지? 너 한국 애기 때문에 음악 하겠네? 너 한국 애기 때문에 열심히 하지? 너 시험 공부 잘할 거지? 시험 잘 봤지? 이런 식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The Asian Whiz Kid 이렇게 많은 표현을 하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이러한 whiz kids, 이러한 영리한 아이라는 그 설명을 함에 있어 아시아인들에게만 특별히 유별나게 많이 더해지는 수식 문구들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수식어들이 이 Asian stereotype의 핵심이고 이 Asian stereotype로 인해 가지고 아이들이 대학교 입시에서 원하는 결과를 많이 못 얻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던져야 되는 질문은 그렇지만 왜 이렇게 평은 높고 기대치도 높은데 그리고 아이들이 노력은 많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아이들보다 왜 결과가 이렇게 안 좋을까요? 즉 우리의 질문은 What is the stereotype? 즉 우리가 What is the stereotype 그 질문의 요는 뭐냐면은 우리가 과연 뭘 잘못하고 있길래 그리고 아이들이 어떠한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잘못 준비를 하고 있길래 우리가 이러한 현실에 처하게 됐는지 오늘 한번 이야기를 나눠야 돼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나누는 목적은 뭐냐면은 지금 아이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아이들은 올해 원서를 낼 거잖아요. 아니면은 뭐 몇 년 뒤에 원서를 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 Asian stereotype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해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 그림에서 나타내주고 있어요. 이 그림. 잘 봅시다. 여기에 수많은 에이전들이 있어요. 코리안들도 있고. 그런데 이 회색들이 Asian stereotype이에요. 다 너무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Asian stereotype의 핵심은 뭐냐면은 아이들이 훌륭하지만 아이들이 좋지만 문제가 뭐냐면은 죄송합니다. 지금 전화가 오네요. 여기 방에. 네, 죄송합니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면은 우리가 이 회색에서 어떻게 하면 이 노란색 인간으로 바뀔 수 있는지 그게 핵심이거든요. 스테레오타이핑 한다는 거는 우리 아시아인들은 다들 열심히 하기 때문에 이 회색으로 다 뭉쳐 있어요. 저도 수백 건의 수천 건의 아이들의 이력서를 보고 그 원서를 보고 그 다음에 에세이를 봅니다. 솔직히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랑 작업했던 애들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아이들의 이력서를 제가 검토를 했어요. 에세이도 보고. 하지만 제가 느끼는 건 저 또한 느끼는 게 뭐냐면은 진짜 너무나 비슷하다. 아이들이 너무나 비슷하다는 거예요. 다 너무 비슷해요. 근데 그 비슷함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조금 차별화시키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 회색이 아니라 그 지루한 에이전 스테레오타입이 아니라 이 노란색에 나만의 가능성이 있고 나만의 발전 가능성이 있고 나만의 잠재력이 있고 그다음에 나만의 미래가 있고 나만의 특징이 있는 그런 아이로 만들어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 미국 입시에 특히 이 영상을 보는 많은 에이전 학생들에게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How will I stand out?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노란색 인간이 될 수 있지? 제가 노란색이라는 건 우리 에이전이 피부 색깔이랑 가장 유사한 것 같아가지고 So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need to fight it out with many similar applicants. 첫 번째 우리의 경쟁자는 내 옆에 있는 백인도 아니고 내 옆에 있는 흑인도 아니고 내 옆에 있는 히스패닉도 아니에요. 내가 경쟁해야 되는 애는 내 옆에 있는 에이전들이에요. 내 옆에 있는 Korean International이어야 돼요. 일단 그게 첫 번째 여러분들의 경쟁 대상이라는 걸 먼저 짚어보세요. 그래서 이 질문은 요 팩트를 통해 가지고 그러면은 내가 같이 친한 친구랑 나는 무슨 차이 있지? 분명히 같은 학원 다닐 거고 같은 과외를 할 거고 같은 대회를 준비할 거고 같은 걸 많이 할 거예요. 그러면 똑같잖아요. 그럼 다 안 뽑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누굴 뽑을까요? 그래서 first thing that you have to ask yourself is 우리 반에서 내가 몇 등 하는지 우리 학교에서 내가 몇 등 하는지 그게
irrelevant.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 학교에 있는 다른 에이전들에 비해서 내가 뭐가 다르지? 아니면 내가 다른 에이전들에 비해서 내가 뭘 더 잘하지? 그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질문을 가기 전에 먼저 내 옆에 누가 있으니까 일단 얘랑 똑같이 나를 만들어 놓자. 그래가지고 남들이 하는 걸 다 따라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결과를 봐야 되잖아요. 좋을 수도 있어요. 긍정적 자극이 될 수 있으니까. 하지만 우리는 결과를 봐야 되는 입장에서 그런 식으로 추구했을 경우에는 앞서 말했던 이 회색밖에 안 돼요. 두 번째, you are Asian. You are supposed to be smart.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거 듣지 마세요. 그 Asian whiz kid 그런 거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Asian stereotype를 벗어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How will I stand out? 특히 주변에 있는 Asian friends, 주변에 있는 international friends, 주변에 있는 Korean friends 이들에 비해서 나만을 차별하는 게 무엇인지 그 질문을 가지고 대학교 입시를 준비하셔야 돼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준비하는 게 너무나 힘들고 힘들다는 거는 심리적으로 되게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하는 4슬라이드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곰곰이 여기서는 오늘 설명의 기능은 뭐냐면은 새로운 정보를 얻어간다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아이가 하고 있는 것들 그다음에 아이의 모습을 한번 잘 판단해 보세요. 이 판단하는 기준들을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그 판단하는 기준들은 뭐가 되냐면은 일반적으로 아시아 학생들에게 많이 보이는 특징들을 제가 언급할 거예요. 많이 보이는 특징들이라는 거는 누적되다 보면은 이게 뭐가 되죠? 어떠한 이미지가 형성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특정들이 누적되어 있는 이력서를 갖고 있다면은 답은 옆에 있는 아이와 나랑 다를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아이와 나랑 다를 게 없다라는 거는 궁극적으로 뭘 의미합니까? 대학교에 갔을 때 아니면 대학교에서 원서를 심사받을 때 나는 그냥 재미없는 수많은 똑같은 복제된 에이전이라는 거밖에 증명이 안 돼요. 그래서 오늘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취지 자체가 제가 언급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아이의 이력서를 한번 평가해 보세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충족하고 있다면은 좋은 게 아니에요. 이런 거를 충족하고 있다면 나는 점점점 더 옆에 아이들과 더 똑같아지고 있다라는 거. 즉 미국 대학에서 제일 싫어하는 그 복제 인간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한번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뭐가 있을까요? Type 1, the academically bright. 네,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왜 한국 아이들은 아니면 에이전들은 이렇게 점수에 예민할까요? 왜 점수에 예민할까요? 답은 간단해요. 2가지 측면에서 할게요. 첫 번째는 부모님 때문이에요. 부모님이 살았던 세대는 아니면 부모님이 자랐던 교육받았던 환경은 0.1점이라도 더 잘 받으면은 더 좋은 학교를 가는 그러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었을 겁니다. 아이들이 전국적인 랭킹을 봐가지고 과거에는 서울대 법대 가고 서울대 경제학과 가고 이런 식으로 그냥 쭉 점수대로 갔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부모님들 세대의 멘탈리티고 그거를 아직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아이들한테 강조해요. 그래서 만약 집에서 아이들한테 이번 주에 야, 너 학점 몇 점이니? 야, 너 숙제 다 했니? 야, 너 공부 좀 더 해. 야, 너 이 점수로 아무 데도 못 가. 이런 뉘앙스의 말을 아이와 한 번이라도 나눴던 분들은 You're the problem. 여러분들 때문에 아이가 점수에만 집착하는 거예요. 잘못된 방법입니다. 2번째는 뭐냐면은 점수 얻는 게 상대적으로 제일 쉬워요. 다른 것들은 가시적인 노력의 결과가 없어요. 하지만 이거는 이제 아이들 입장에서도 부모님한테 엄마, 아빠, 나 어느 수업이 좀 부족하니까 과외 시켜주세요. 대부분 다 과외 붙여줘요. 그리고 아이가 책상 뒤에 그냥 공부하는 척 앉아있으면 우리 아이 열심히 공부하는구나 해가지고 부모님과 아이들이 둘 다 이 이상한 착각에 빠져 있어요. 하지만 첫 번째,
Do not be obsessed with scores. 스코어는 중요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에이전들은 여기에 집착하죠. 그래서 첫 번째 특징, 만약 아이가 이러한 그 점수에만 집착하고 있다면은, 그리고 점수를 위해서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벌써 몸이 회색으로 변하고 있어요. 벌써 이 에이전 프레주디스에 빠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또 우리가 제목 자체가 academically bright 해놓고 제가 그 물음표를 했잖아요. 그런데 과연 academically bright 할까요? 우리가 학업적으로 훌륭한 아이들을 보는 기준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미국 대학교에서는 academically bright 했을 때는 다방면에서 골고루 보는 것 같아요. 단순히 수학이랑 과학만 보는 게 아니라 다방면에서 리거를 보고 다방면에서 good performance를 보는데, 대부분의 에이전들은 STEM에 제한돼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에이전들은 듣는 과목이 calculus BC. 근데 그게 잘하는 건 아니죠. 수학을 본인이 잘하려면 여러 번 얘기했지만 linear algebra까지 가야 되고 multivariable까지 가야지 조금 수학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physics C까지 해야지 조금 하는 겁니다. AP physics로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this imbalance, 그리고 잘못된 그 스코어에 대한 집착, 이걸로 인해 가지고 아이들의 커리큘럼 디자인도 잘못되어 있고, 더 나아가죠. 정말 브라이트 할까요? 우리가 저번 주에 했던 거 보면은 대부분의 학교에서 아카데믹과 관련돼서 good standing이라고 표현 안 썼어요. 또 bright라는 단어도 잘 안 써요. 오히려 상위 대학교에서 원하는 academic standing은 뭐냐면은 exceptionally talented였잖아요. 저번 주에 저희가 올렸던 영상을 보면은 이게 나와 있을 겁니다. 그 대학교 입학 그 레터에서, admission 레터에서 보여주는 그 대학교별 인재상에서 제가 이걸 다뤘는데, 제일 많이 썼던 게 exceptionally talented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공부를 하려면은 특출나게 하세요. 최우수로. 그리고 남들과 비교했을 때 정말 탤런트 되는 거. 우리가 아까 했잖아요. 에이전 프레저스는 다 비슷비슷한 아이들이라고. 그래서 학업적으로 내가 차이를 보고 싶다면은 make sure you satisfy this. exceptionally talented. 단순히 good 좋지 않아요. 단순히 bright 아직도 그 prejudice 안에 있어요. 이 공부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차별화를 전략을 할 거면은 이 exceptional talent로 가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 부분을 충족하기는 되게 힘들어요. 많은 아이들이 이 부분을 노리고 있는데, 반에서 1등 한다고 해서 exceptionally talented 된 거 아니에요. 지역대회에서 몇 가지 수상했다고 exceptional talent 된 거 아니에요. exceptional talent는 적어도 올림피아드 정도 나가거나 국가대표 하면은 exceptional talent예요. 제가 이걸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러한 질적인 부분이고, 여러분들이 그 에이전 프레주디스를 벗어나기 위한 방법을 학업으로 밀고 나가겠다 하면은 너무나 어렵다라는 거를 여기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저러한 exceptional talent는 없지만 bright 정도, good 정도 이렇게 여기에만 집착을 해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많이 실패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academically bright, 또 이 아이들의 이력서의 특징이 있어요. 한번 볼게요. 여러분의 아이가 지금 제가 말하는 이력서의 내용을 갖고 있다면은 엄청나게 큰 레드 플래그가 지금 올라와야 돼요. 레드 플래그라는 것은 위험 사인이죠. 이 위험 사인은 뭐냐면은 이와 유사한 에이전 학생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라는 거고, 에이전 스테레오타입에 빠져 있다라는 거 증명한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GPA 3.9 이상, 3.85 이상. 그 다음에 STEM related, 과학과 수학 집중적인 수업들, AP나 Higher Level IB 되겠죠. 그 다음에 SAT 점수. 그 다음에 AP도 한 6, 7, 8개 있어요. 그 다음에 리저널 지역대회에서는 조금 수상 경력이 있어요. 그 다음에 특허 출원도 뭐 1개 정도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리서치 페이퍼도 뭐 1개 정도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인턴십도 1개 정도 있을 수 있어요. 잘 봅시다. 너무나 훌륭한 것들이죠. 근데 만약 여러분 아이가 지금 제가 말했던 거를 다 갖고 있다면은, 아니면 이런 모델로 가고 있다면은, 이 또한 에이전 스테레오타입 중에 하나예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이력서를 지금 봤을 때, 아이들의 이력서를 봤을 때 GPA 3.85 이상,
그 다음에 수학, 과학 중심적인 어려운 수업들. 그 다음에 수학, 과학 중심적인 온라인 수업들. 수학, 과학 중심적인 캠프들. 그 다음에 SAT 점수. 그 다음에 AP 6개 이상. 그 다음에 지역대회에서의 수상. 그 다음에 특허. 그 다음에 리서치 페이퍼 1개. 그 다음에 인턴십 1개. 그 다음에 대학교에서 일하는 거 1개.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전형적인 에이전 스테레오타이프에 들어가 있는 거고 이렇게 앞으로 더 이어나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는 더 앞으로 나가줘야 돼요. 앞으로 남은 10개월 동안 이러한 모델에서 탈피하는 그러한 로드맵을 짜고 그러한 계획을 잡아가지고 진행을 해야 됩니다. However, 4번. 근데 여러분들이 던질 수 있죠. 왜 이런 방법이 잘못됐나요? 왜 이런 방법이 잘못됐나라는 질문 던질 수 있어요. 뭐 제가 지금 크게는 그냥 이게 Asian prejudice라고 아니면 Asian stereotype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면 우리가 조목조목 한번 따져 봅시다. 왜 이러한 접근 방법이 잘못되는지. 가장 중요한 거는 Asian stereotype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뭐냐면은 미국 대학교에서 원하는 이러한 holistic requirement랑 일치하지가 않아요. 되게 편협돼 있잖아요. 일방적이고. 그래서 대학교에서는 좀 광범위하고 홀리스틱한 걸 원하는데 Asian stereotype는 되게 narrow-minded, narrow-tailored 되게 협소해요. 그 부분에서 일치하지가 않죠. 지금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런 걸 막 하더라도 대학교에서 원하는 수준이 있잖아요. 대학교에서는 exceptional을 원하는데 대부분 아이들은 그냥 good, little bright 요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exceptional threshold로 측정을 못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 방법이 뭐냐면은 이러한 점수들, 이러한 팩트들은 아이의 personality를 나타내지를 못해요. 이 아이가 과연 어떤 아이인지. Who is this person? 이건 제가 네 번째 요소의 그 타입 4에서 다시 얘기할 텐데 이 personal character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도 일할 때 보면은 인터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우리가 회사에서도 수습 기간을 갖는 기간은 뭘까요? 물론 아이가 지식을 갖고 있는지를 보고도 싶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 아이의 인간성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이 활동을 보면은 우리가 이 academically bright 속에 있는 이러한 많이 보이는 이력서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다 나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모든 활동에, 내가 모든 achievement에 중심이어야 돼요. 나 혼자 무대에 올라가 있는 애들이거든요. 근데 무대에 올라가면은 저희도 텔레비를 보거나 요새 봅시다. 유튜브 채널 보면은 인기 있는 게 있고 인기 없는 게 있잖아요. 저는 인기가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근데 인기 없는 거를 우리는 보지도 않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애들도 이러한 퍼스널 캐릭터가 없기 때문에 누군지를 몰라요. 어떠한 애인지. 그래서 대학교에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또한 이런 아이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추천서들이 되게 약하게 나와요. 물론 academically 강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exceptional까지는 못 올라가고. 두 번째, 모든 추천서라는 거는 세 가지 요소들이 충족돼야 됩니다. 첫 번째, academic potentials. 두 번째, community evaluation. 그 다음에 세 번째, personality. 세 항목. academic, community, personality가 모든 recommendation 안에 들어가거든요. 그 내용들이. 그런데 academically bright 이런 식의 활동을 하는 애들은 academically maybe 이건 충족돼요. 근데 community wise 너무 약해. personality 너무 없어. 그러면은 대학교에서 원할까요? 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아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되게 boring essay. personality가 없으니까 자기가 제일 큰 난관도 뭐 시험에서 B 받은 거, 그 다음에 뭐 자기의 퍼스널 에세이도 미국 와서 처음에는 C average였는데 나중에는 A 플러스 스튜던트가 된 거. 가장 어려웠던 건 뭐냐면은 우리 학교에 무슨 사이언스 클럽이가 없었는데 내가 사이언스 클럽을 만든 거. 그 다음에 내가 biggest achievement는 뭐냐면은 내 친구들을 데리고 리지널 나가서 대회 수상한 거. 얼마나 재미없어요. 그런 내용들은 다 Y major 에세이에 나오는 거예요. 다른 에세이에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이러한 메이저 외에 공부 외에 할 말이 없는
이력서를 만든 이유는 첫 번째, 아까 있잖아요. obsession with that school. 거기서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아이가 지금 이러한 형태로 가고 있다면은 여기 5번에 unless you are exceptionally talented, 정말 특출나지 않는 이상 이 모델로 가는 건 너무나 힘들어요. 힘든 건 뭐냐면은 첫 번째는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이 모델을 추구하고 있고, 하지만 이 모델 자체가 미국 대학교에서 원하는 모델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보고 계신 분들은 이 내용을 좀 심도 있게 한번 들으신 다음에 아이가 지금까지 해왔던 내용들, 또한 지금 계획하고 있던 내용이 있다면은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실패의 블랙홀로 빠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기서 빨리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스테레오타입, 이런 게 있다라는 거를 명심해 두시고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앞서 말한 것처럼 오늘은 이 내용을 들으면서 좀 기분이 나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조금 기분이 나쁘다는 거는 와, 우리 애가 정말 잘못됐구나, 정말 이제 자포자기 해야겠지, 저는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제가 지금 이거를 연초에 하는 이유도 있어요. 연초에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앞으로 남은 기간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내 자신을 잘 파악하라는 겁니다. 판단하고, 그리고 그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나머지 기간을 준비하면은 보다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지고,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서 되게 희망을 가져야 돼요. 아, 내가 이런 부분을 고치면 되겠구나.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절대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희망이 그 아이를 진단하는 과정이고, 우리가 진단하는 거는 치료가 목적이잖아요. 진단이 얼마나 나쁘든 간에. 그래서 이러한 self diagnostics를 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